이 시간에는 색채와 에너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색채와 에너지를 알으려면 이 시간과 공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공간에 의해서 변한다. 시간이 공간에 의해서 변하는 걸 아셔야 색채와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삶에 실체적 실상의 기운으로 옮겨올 수 있는지의 지혜가 그 속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공간에 의해 변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림이 왜 중요한가 라는 말을 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시간과 공간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현대 과학에 와서 이 시공간이라는 말은 결합된 단어로 묘사할 정도로 이 시간과 공간은 아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이라는 말은 아인슈타인이 창시한 개념인데, 이 시간과 공간이 같은 영역이라는 의미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공간이 중력에 의해서 왜곡된다는 개념으로 발전했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상이 그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람은 시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면 늙게 되고 죽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공간이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고, 중력 또한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인간의 삶이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적용과학, 생활과학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중력을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공간 속에 그림을 놓으면 보는 사람의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색채와 에너지, 즉 그림이 주는 색채와 에너지는 공기와 에너지의 흐름과 색채의 길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처럼 계속 흘러서 우리 눈이나 귀나 측정 장치로도 측정이 안 되는 방법으로도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장치나 우리의 눈이나 귀를 통해서 몸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에너지가 흐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빈 항아리나 소라 껍데기에 귀를 대보면 소리가 나는 것은 멈춰있는 공간에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들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시공간에 왜곡을 일으켜서 보이지 않는 흐름을 창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에 광적인 것을 놓느냐, 행복을 놓느냐, 사랑을 놓느냐, 가난을 놓느냐, 부여를 놓느냐에 따라서 소장자의 에너지와 방문자의 에너지가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들면은, 여러분, 빛이 행성이 없는 곳에서 직선으로 흐르면 빠르지만 행성이 있는 곳으로 직선으로 빛을 쏘면은요, 빛이 이렇게 휘어져 가요. 휘어진다는 것은 느리게 흐른다는 거예요. 느리게 흐른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공간의 중력에 의해서 늦게 흐른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없는 곳에서는
한마디로 시간이 빨리 가지만, 그림이 없는 곳에서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화가 빛의 속도로 온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늙음의 속도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또 그림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나 조각품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무의식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의식은 오래 그곳에 머물고 싶고, 또 머물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무언가 우리가 사고 싶거나 즐기고 싶은 공간이 되거나 쉼이 되는 공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휴식의 공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들어간 그림에는 이 화가들의 심리와 화가들의 감정이 녹아서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은 겁니다.